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산사나무들 중에서 산사나무 앞에 서양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서양산사나무 두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산사나무가 있고 서양산사나무 폴스 스칼렛,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 두 종류의 나무들이 아주 흔하죠. 아주 흔하고 자주 보이게 되는데 이 서양산사나무는 잎의 모양도 참 귀엽고 앙증맞고 예쁩니다. 그리고 이 서양산사나무 폴스 스칼렛, 이 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 분홍색의 겹꽃이 피는데 그 화려함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폴스 스칼렛인데, 요 서양 산사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열매도 엄청 예쁘죠. 근데 그 열매 속에 씨앗이 몇 개 들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양산사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산사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도 엄청 예쁘죠. 엄청 예쁜 꽃이 피는데 꽃보다가도 열매가 더 눈길을 끌죠. 가을에 파란 하늘에 이렇게 초록색을 배경으로 한 잎, 뒤에 이렇게 나타나는 빨간 열매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할 만큼 그러한 매력이 넘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양산사나무는 봄에 5월 달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꽃이 처음에 꽃봉오리가 터져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할 때는 요 속에 들어있는 꽃밥의 색깔이 빨간색이 많이 들어간 분홍색, 이런 색으로 꽃밥이 터지기 전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요 꽃이 활짝 피어서 피게 되면은 요 꽃밥이 바로 터져버립니다. 바로 터져버리기 때문에 꽃밥이 터지면서 이 꽃밥은 바로 까만 색깔로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색깔의 분홍색의 이런 화려한 꽃밥을 보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가야죠. 오전에 일찍 가서 이 사진을 찍으면은 꽃밥의 예쁜 색깔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꽃에서 서양산사나무의 꽃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요거죠. 암술이죠. 암술대를 보면은 암술대가 한 개가 있고 암술머리도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산사나무들은 보통 요 암술대의 숫자가 4개 내지 5개 정도 되는데 요 서양산사나무만은 보면은 암술대가 하나밖에 없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밖에 없는 암술대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이 열매 하나 속에는 씨앗이 한 개밖에 안 들어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는 서양산사나무의 열매도 배 모양 열매죠. 한자로는 백꽃 이자를 쓰는 이과라고 하는데 10월 달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읽는데 이 열매 모양이 우리나라의 산사나무에 비해서 우리나라 산사나무는 공 모양인데, 동그란 공 모양인데 이 서양 산사나무는 길다란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길게 둥근 꼴이다 해서 길둥근 꼴의 형태를 하고 있고, 길둥근 꼴의 열매 속에는 씨앗이 하나가 들어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모양 열매이기 때문에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과육이라고 하는 열매살이 있죠. 열매살이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과육이 열매살이 있고, 그 열매살 속에는 석세포, 돌세포라고 하는 입에 넣으면 까슬까슬하고 우리가
배를 먹을 때 입속에서 까슬까슬하게 느껴지는 오돌오돌한 바로 그것이 속세포인데, 여기 서양 산사나무에도 그러한 속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속세포의 안에는 이러한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죠. 열매 하나에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는데, 요 씨앗의 모습도 재미있는 것이 한 개밖에 없는 씨앗의 요 모양이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끝부분이 뾰족해진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양 산사나무는 가시가 많죠. 가시가 많은데, 우리 보통 이런 가시가 길이가 1cm 정도로 짧은 편의 가시들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 가시를 자세히 보면 여기도 가시가 있고 여기도 가시가 있고 여기도 가시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또 가시로 보이죠. 이렇게 보면 이 전체적으로도 가시로 보이고, 여기도 가시가 있고 여기도 가시가 있고, 전체적인 가시가 있고 가시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러한 가시를 우리는 줄기가시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경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줄기가시는 나중에 요 가시 마디에서 잎이 나오죠. 잎이 나오고 여기에서 꽃도 피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가지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가지에 다시 줄기가 나오는 이러한 가시를 우리는 줄기가시라고 하며, 한자로는 경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특이한 형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서양 산사나무이고 가시 모습인데, 잎의 모습도 아주 재밌죠. 잎의 모습도 보면은, 잎도 이렇게 보면은 잎이 결각이 이렇게 깊게 나타나게 되는데, 다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산사나무들은 잎이 되게 한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중간 정도로 갈라지는 결각이 있는데, 서양 산사나무는 이 전체적인 모습은 거의 원형에 가까울 정도로 이 길이와 폭이 거의 비슷하면서 요 갈라지는 깊이는 요 중심맥, 잎의 중심맥이 있는 이 부분까지 거의 중심맥에 닿을 만큼 깊게 갈라진다. 이러한 깊게 갈라지는 형태를 우리는 심열이라고 하죠. 심열이라고 하고, 이렇게 덜 갈라지는 상태, 요거는 같은 서양 산사나무인데, 요거는 어린 잎이기 때문에 아직 덜 갈라졌습니다. 덜 갈라졌는데, 이렇게 덜 갈라진 상태는 천열, 얕을 천자를 써서 천열이라고 하고, 이렇게 깊게 갈라지는 것을 심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열로 이렇게 보면은 세 쌍에서 다섯 쌍의 결각이 깊게 나타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서양 산사나무입니다. 그리고 서양 산사나무 폴스 스칼렛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보면은 꽃이 피었을 때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는데, 꽃을 자세히 보면은 편평꽃차례, 산방화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꽃대축이 있고, 꽃대축에서 요 아래쪽에 있는 꽃자루는 길이가 길고, 요 위로 갈수록 꽃자루의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짧아져서 전체적으로 꽃의 끝부분은 이렇게, 꽃차례의 끝부분은 평평해진다 해서 이런 꽃차례를 우리는 편평꽃차례, 한자로는 산방화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꽃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겹꽃이 피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꽃잎에 이렇게 빨간색의 꽃잎에 분홍색도 들어가고, 그 끝에 꽃잎의 끝부분은 이렇게 흰색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죠.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암술대가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암술대가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 암술대 옆에 당연히 보여야 할 수술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술도 보이지 않고 꽃밥도 보이지 않는데, 수술하고 꽃밥이 변해서 이렇게 소꽃잎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꽃잎이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 소꽃잎은 수술이
수술과 꽃밥이 변해서 소꽃잎으로 변한 이러한 상태의 꽃을 피는데, 이게 암술이 2개였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 속에 씨앗은 2개씩 들어있겠죠. 열매 속에 씨앗이 2개 들어있게 되는데, 가을에 10월 달에 열매가 익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쁘죠. 이렇게 열매가 납작한 공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납작한 공 모양. 그러니까 공은 위아래가 동그랗게 되면은 공 모양인데, 그 공에 비해서 위아래를 이렇게 눌렸을 때, 이쪽에서도 누르고 이쪽에서 눌렸을 때 이게 납작해지죠. 이러한 납작해지는 형태를 우리는 한자로 편구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납작한 공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납작한 이러한 형태의 열매를 맺게 되고, 보통 씨앗은 한 2개 정도 들어있고, 조금 전에 보았던 서양 산사나무는 가시가 엄청 많아서 그 가시를 경침, 줄기가시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서양 산사나무 폴스 스칼렛은 요 나무는 가지에 가시가 거의 없다. 어쩌다 있기는 하지만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 털이 없으면서 키는 3m에서 8m 정도 자라는데, 많이 자라는 것은 12m까지도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꽃도 화려하고 열매도 아주 앙증맞고 귀엽고 예쁜 열매를 맺는 것이 서양 산사나무 폴스 스칼렛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